예, 그 스몰 시그널 싱글 스테이지 앰프에 대한 스몰 시그널 모델. 그래서 우리 증폭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워포인트 1-6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다 열어놓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저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트랜지스터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제 이게 실제로는 여기다가 이쪽에 돼야 되지. 신호를 줬을 때 그 인풋의 신호를 줬을 때 출력에 이제 잘 되나 이게? 잘 되는구나. 예, 그 출력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 이제 스몰 시그널로 이제 우리가 증폭기를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동작을 시키면 동작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신호가 여기 들어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 또는 여기 라지 시그널이 여기 큰 신호가 들어가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인풋 전압이 그 이제 0볼트부터 쭉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 트랜지스터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 전압이 점점점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스몰 시그널 모델이란 건 뭐냐면 이 전체 이거 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지점 요 정도의 동작을 시켜놓고 여기에서 굉장히 작은 신호를 줬을 때 어떻게 출력이 나올 거냐 하는 게 이제 스몰 시그널 모델이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입력이 큰 전압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인풋 전압이 제로일 때는 여기 전류가 끊어져 가지고 출력이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르니까 VDD가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인풋 전압이 제로일 때는 출력이 VDD입니다. 근데 전압이 조금씩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이상이 됐을 때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아웃풋에 있는 전압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어떤 I 곱하기 RD에 해당하는 전압 트랍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항상 전류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여기가 0볼트다라고 하면 이제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전압이 굉장히 높은 전압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트랜지스터는 어떤 모드에서 동작하면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의 전류 전압은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1의 뮤 C 옥사이드의 WL의 VGS-VTH의 제곱, 세츄레이션 모드에서의 그 전류 특성 곡선으로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류에다가 RD 값을 곱하게 되면 여기 뭐냐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VDD에서 요걸 이제 이 전압을 빼면 이제 출력 전압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 전압이 이제 점점 더 증가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전류가 많이 흐르면 이 Vout 전압이 점점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세츄레이션 모드가 아니라 리니어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그 전압이 어떤 전압이 되냐 하면은 내가 넣어준 전압 VIN이라는 전압이 VGS-VTH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은 이 트랜지스터는 이제 어떤 모드로 들어가게 되냐면 트라이오드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트라이오드 모드가 되는 전압을 찾자 그랬어요. 그 뭐냐면 VGS-VTH가 이 출력 아웃풋 전압이 VGS-VTH가 되는 전압. 그게 뭐냐면 여기 걸려 있는 아웃풋 전압이라는 거는 VDD에서 여기 걸려 있는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을 빼서 나오는 전압. 이거를 이제 찾자는 게 이제 트라이오드로 들어가는 전압을 찾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풋 전압이 굉장히 클 때는 어떻게 될 거냐? VIN이라는 것이 VIN1보다 클 때, 다시 말하면은 어떤 모드냐면 바로 앞에 져서 보면 여기 트라이오드가 아니라 트라이오드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인풋 전압이 굉장히 높아지면 여기 전류가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 전압이 인풋 전압보다도 훨씬 낮은 전압으로 될 거예요. 그럼 이 트랜지스터는 어떤 모드에서 동작을 하냐면 리니어 모드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게 이제 부하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드 라인이. 그런데 이제 게이트 전압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냐면 여기 이쪽 모드로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드레인 소스의 전압이 이제 점점 더 낮아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쪽 영역으로 되어 있는 리니어 리전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냐면 이쪽 영역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리니어 리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이 VGS 값을 이거 찾는 거는 2차 방정식을 풀면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더 VIN 1보다 더 커졌을 때는 뭐냐면 이 트랜지스터는 저항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어떤 저항이 성분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영역에서는 저항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이 저항에 대한 수식은 이렇게 여기 이제 요거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수식적으로 보면 세츄레이션에서 우리가 어떤 드레인 소스 전압이 전류가 쭉 이렇게 표시돼 가지고 그걸 이제 그 아예 전류식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저항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RD에 해당하는 저항하고 R온에 해당하는 저항이 두 개가 연결돼 있으면 출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 저항비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R온에 해당하는 거는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다 이제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코먼 소스 앰프에서의 그럼 R로 들어돼 있을 때 그 게인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스몰 시그널 모델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를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 트랜지스터에서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 출력이고 Vout일 때 여기 이제 VDD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라운드가 될 것이고 여기 지금 VIN이라는 입력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압이 증가를 하면 여기 있는 전류가 이제 I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 전류가 증가하면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는 쪽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표시해 주는 게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신호 부분만을 따가지고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VDD라는 거는 스몰 시그널로 봤을 때는 0V이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동작하지만 내가 전압을 넣어주면 전압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 보면 전압이 증가를 하게 되면 여기 전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전류가 다 어디서 오냐 하면 그라운드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럼 출력이란 건 뭐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에다가 RD를 곱해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고 그라운드 쪽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출력 전압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마이너스가 앞에 사인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GM RD에 해당하는 그런 개인을 갖는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GM이라고 한 건 이제 요 수식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수식들이 있죠. 뭐냐면 루트 2의 뮤 C 옥사이드의 WL의 I로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 요게 이제 바이어스 전류에 의해서 표시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 요 수식과 요 수식은 지금 같은 값인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적으로 유대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이제 여기 R라는 값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어떤 거로 설명을 했었냐면 실제로 우리가 IV 커브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일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그걸 표시해 주게 해가지고 1 플러스 람다 V 아웃이라는 것, 이 항이 하나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파이스 모델에서 보면 람다 값이 0.1 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드레인 전압을 증가시켜주면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수식에서 보면 2분의 1 뮤 C 옥사이드의 WL의 세츄레이션에서의 전류 수식을 보면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에 대해서 전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봤더니 전류가 증가하더라. 그래가지고 1 플러스 람다 VDS라는 이런 항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류가 증가한다는, 그러니까 전압을 증가시켰더니 전류가 증가하더라. 다시 말하면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 보면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전압이 증가해도 흐르는 전류는 GMV1으로 똑같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 늘어나는 부분을 표시해 주게 해가지고 요 R라는 항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R라는 저항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람다 ID분의 1로 표시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볼테이지 게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RO하고 RD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RO 병렬 RD가 지금 하나의 저항으로 보면 알 수가 있잖아. 그럼 전류가 다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 이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결국에는 게인이란 거는 마이너스 GM의 이 전체 저항값으로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RO 병렬 RD라고 이렇게 돼 있는 값을 보면 이거는 더하는 거분에 여기 그러니까 곱으로 표시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그냥 그건 그냥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매번 이걸 뭐 역으로 해가지고 계산하기보다는 요 병렬일 때는 그냥 RO 플러스 RD분의 RORD 더하는 거분에 곱하는 거다라는 거로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 커넥티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저항을 우리가 다는데 다이오드를 이제 부하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드레인하고 게이트가 이렇게 묶여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 트랜지스터는 새추레이션 모드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트랜지스터에서 보면 아, 1번 위로 잠깐만 1번? 슬라이드 1번 여기 아래 2번 이거 4번? 한번 이거 여기서 보시면 아인이 증가하면은 그게 이제 증가하는 리니어 모드로 흐른다고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그렇죠. 근데 저기에서 아까 맨 아래 쪽에 아까 보여주신 그래프는 어느 세츄레이션 VD랑 VG랑 벌써 나왔네. 이거고 이거 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아인이 증가할수록 왜 세츄레이션 모드로 이게 왜 세츄레이션 모드냐고? 네, 그러니까 원래 얘가 세츄레이션 모드가 맞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분 같은 경우에는 왜 저기 아이디 증가할 때 미니어도 있지. 그렇지요. 그래. 질문 잘했어요. 왜 리니어 모드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질문 잘했어. 처음에 이게 제로일 때, 제로 볼트일 때면은 당연히 끊어져 있는 건 이해가죠. 이거 왜 자꾸 이런 게 나오세요? 잠깐만. 잠깐 예, 이게 제로일 때는 이제 오프예요. 그 다음에 조금 흐르기 시작을 해. 스레시홀드보다 조금 지나갔어. 그러면은 여기 전압이 어떻게 돼 있냐면 VDD에서 조금 떨어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이 더 올라갔어. 그럼 전류가 더 증가하겠지. 근데 이제 계속 증가하면 여기 전류가 더 증가할 거야. 계속 증가할 거야. 근데 아웃풋 전압이 어떻게 돼 있어? 계속 낮아진단 말이야. 아웃풋 전압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미니어. 아니, 근데 이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할 때 인풋 전압하고 아웃풋 전압에 의해서 이제 이게 리니어 모드냐, 세츄레이션 모드냐로 결정이 되잖아.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면 네, 주석을 달면 예를 들어서 여기 5볼트라고 하자고. 그리고 여기를 뭐 한 3볼트 이렇게 0.7 이상이면 뭐 3볼트라고 그래봐. 근데 얘가 떨어져 가지고 2볼트가 됐어. 근데 전류가 덜 떨어졌을 때, 더 작았을 때는 뭐 한 4볼트쯤 됐단 말이야. 그럼 4볼트, 여기 3볼트 걸어가지고 4볼트일 때는 얘는 아직 세츄레이션 모드거든. 근데 여기 이제 이번에는 4볼트로 걸었어. 그랬더니 전류가 더 늘어나고 이번 2볼트로 변해버렸어. 그러면은 무슨 모드야? 그러니까 이제 일정할 때 일정하다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보면 Vout 전압이 계속 내려가잖아. 여기 전압은 계속 올라가지. 근데 VGS-VTH가 VDS일 때 이때가 이제 뭐냐면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가 이렇게 되는 요 포인트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거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가 이거보다 클 때는 이쪽이고 작을 때는 이쪽이잖아. 근데 봤더니 게이트 볼테이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가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트랜지스터로 보면 이제 봐봐. 이게 게이트 전압이 낮을 때야. 이제 이게 높을 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로드 라인이라고 이렇게 있잖아. 그럼 처음에는 여기서 동작을 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동작을 하고 여기서 동작하고 계속 올라가면 얘는 트랜지스터는 어떤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리니어 모드로 들어가잖아. 로드 라인이 혹시 어떤? 로드 라인이 여기 R이라고 표시돼. 혹시 이거 그냥 R이라고. 아니 로드 라인이 이렇게 표시가 되지. 지금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볼게. 여기 이 로드 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이 부하선을 어떻게 구해주는지 여기도 오면 내가 이제 계속 전압을 증가를 시켜. 그래서 3볼트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한 4볼트쯤 나왔었어. 근데 이걸 더 증가시켰더니 2볼트로 됐단 말이야. 전류가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3에서 4볼트면은 얘가 아직 드레인 소스 전압이 게이트 전압보다 높으니까 세츄레이션 모드거든.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그렇지. 이게 떨어지니까 이거 아웃풋 전압은 계속 떨어지고 인풋 전압은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점인가에서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벗어나가지고 리니어 모드로 가는 거야. 그거를 이제 이 부하선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다시 설명해 보면 여기 이게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VDD는 I에다가 RD에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걸려 있는 소스 드레인 전압 VSD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그럼 이 I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I는 이걸 마이너스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고 I에 대해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R분의 VSD
플러스 R분의 VDD잖아.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I가 제로일 때는 I가 제로라 해봐. 전류가 하나도 안 흘러. 그럴 때는 VSD가 얼마야? VDD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직선을 그려보면 X절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Y축이 뭐냐면 I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I가 X절편은 VD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냐 하면은 이번엔 뭐가 제로가 되는 거야? VSD가 제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만나는 점이 얼마냐 하면 여기 만나는 점이 얼마야? R분의 VDD지. 그럼 이게 지금 이 선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직선은. 이 저항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내가 그럼 게이트 전압을 작게 걸었어. 그럴 때는 여기쯤에서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을 3점 올리면은 이게 트랜지스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전에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파일로 해서 한번 보여준 적 있었잖아. 네. 그 기억이 나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제 그 여기 쪽 영역을 이제 새추레이션 모드, 이쪽을 뭐냐면 리니어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스몰 시그널 모델 증폭기는 주로 지금 이쪽 영역에서 다 쓰는 거야. 응?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다이오드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게이트 드레인을 묶어내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지금 뭐냐면 그 VGS-VTH가 VDS 전압하고 같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뭐냐면 이제 새추레이션에서 트라이오드하고 새추레이션하고 그 경계점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드레인하고 게이트가 전압이 같아졌어. 그럼 어떤 전압일까? 여기 드레인 전압이 이 전압보다 VTH만큼 낮을 때가 이제 새추레이션하고 이렇게 변동이 되는 그 포인트인데 이게 묶여 있다는 얘기는 이 트랜지스터는 어떤 모드에서 동작하는 거냐면 새추레이션 모드인 거예요. 그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러니까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가 VGS-VTH보다 크면 이제 새추레이션인데 드레인 소스를 강제적 게이트하고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트랜지스터가 새추레이션 모드에서 동작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동작할 거냐 한번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전압이 어떤 전압이라 그랬어요? VTH라고 얘기를 했잖아. 게이트 소스 볼테이지가 VTH가 돼 있을 때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X축이란 건 정말 드레인 소스에 걸려 있는 전압일 거고 이게 IDS가 되겠습니다. 드레인 소스에 흐르는 그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그런 선이 하나가 있지. 이게 언제냐면 VGS가 뭐하고 같을 때 스레시홀드 여기 드레인 게이트 소스 볼테이지가 VTH 이상이 돼야 될 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언제부터 전류가 흐르냐면 VTH가 돼 있을 때부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되는 전압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요렇게 요런 형태가 이렇게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이상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들 이걸 스파이스를 한번 다 열어가지고 요걸 한번 지금 우리는 TR 모델로 해가지고 요걸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요. 정말로 이렇게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부터 RB 커브가 나오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냥. 그럼 우리 옛날에 있었던 파일을 뭐 하나 열어가지고 해보면
뭐 IV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모스 IV를 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서 여기 보면 이게 어떻게 있냐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모스 IV를 열어가지고 그냥 약간 모디파이 합시다.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그냥 여기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수입을 이제 세컨 수입이 필요가 없고 DC 수입에서 포스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스트를 V1으로 하고 그다음에 V2는 이제 없애버려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백스페이스로 하든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고 돌려보면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걸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걸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전류는 쭉 있어 없어? 이쪽으로는 게이트 쪽으로는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요. 드레인 쪽으로만 여기로 흐른단 말이에요. 여기 흐르는 거 이렇게 게이트 드레인을 묶어가지고 쭉 봤더니 전류가 이거 얼마 정도부터 흐르냐면 이게 0.7부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매시홀드 볼테이지 이상이 있을 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전류 전압이 이게 다이오드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제 여기 표시해 준 것처럼 다이오드 커넥티드 모스펫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게이트 드레인을 이렇게 묶었을 때 여기 흐르는 스몰 시그널 모델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게이트와 드레인을 이제 이렇게 묶여 있게 되니까 그럼 내가 여기 어떤 V라는 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항으로 보면 여기 인가된 전압에다가 여기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떤 I라는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I는 어떻게 표시가 될 수 있냐면 이 여기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이 전류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RO를 VX로 나눈 그런 전류가 하나 있겠고 그다음에 GM에 대해서 이제 VX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V라는 전압이 걸리게 되면 여기 전압이 V가 되면 여기 게이트 쪽의 전압하고 같은 거죠 지금 VX하고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 방향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전에 할 때 밑에서 거꾸로 흐르는 전류를 뭐로 썼냐면 게이트 소스 전압이 마이너스로 걸려 있을 때 VGS가 마이너스일 때는 저희가 밑에서 이렇게 위로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게이트와 드레인이 같이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VX를 여기 걸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는 GMVX만큼 저희가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X만큼 흐르고 그럼 내가 넣어준 전류라고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R분의 V 플러스 GMV 이렇게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전체를 이제 묶어내면은 이제 V로 묶어내고 R로 하면은 결국에는 뭘 알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GM분의 1에 해당하는 거하고 RO라는 게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보면 저항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R분의 V를 구해보면 R분의 V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왜 이러지? R분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IX분의
Vx를 구해보면 R5분의 1 플러스 GM분의 1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수식을 바꿔줬으면 좋겠냐면 여기 이제 위아래다가 R호를 곱하고 GM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다 이제 위아래를 다 R호를 곱하면 R호가 될 것이고 GM으로 나누면 GM분의 R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호를 곱하면 그 다음에 GM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GM분의 1에 플러스 R5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죠. 그럼 이 수식은 이건 뭐냐면 바로 GM분의 1의 병렬 R5에 해당하는 요 수식인 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써놓고 보면 이런 수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R5 값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크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무시가 될 거고 결국에 남는 거는 뭐만 남냐면 GM분의 1 값만 남게 된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데 이 수식이 이거를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약간의 수식에 그냥 뭐 위아래 곱하고 나누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히로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실제로 보면 GM 값보다는 R 값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저항이 큰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무시하고 나면은 결국에 남는 건 뭐만 남냐면 R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여기 이게 거의 열이 났잖아. 그럼 GM분의 1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아이언 커넥티드 이런 형태의 그런 트랜지스터는 그 뭐야 그 저항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GM분의 1이다. 그럼 이 GM이라는 거 어떻게 표시되냐면 GM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 바이러스 전류를 가 어떤지 또는 게이트 소스 안에 걸려 있는 전압이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GM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특성이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동작을 시킨다 했을 때 여기가 I고 여기가 V예요. 그럼 이게 I분의 V 이게 지금 저항이 아니란 말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저항은 뭘 얘기하는 거야? 스몰 시그널, 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GM 값도 여기에서의 GM 값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럼 이제 이것도 다 뭐, 예. 그다음에 이거 뭐 벌크에 대한 그런 이펙트는 그냥 요 GM 대신에 GMB가 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그냥 띄워 넣읍시다 그냥.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이오드 커넥티드라는 거로 이렇게 그 로드가 되어 있을 때 그러면은 그 저항이 어떻게 그러니까 부하일 때 그 개인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아, 그 예, 여기서 이제 보면 위에 지금 부하가 얼마로 부하가 걸려 있는 거냐면 1 오브 GM에 해당하는 그런 그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그 어느 걸 보니까 있어봐.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한번 그 GMB에 해당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보면 여기서 쳐다봤을 때 이제 저항값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보면 이 IX분의 이제 VX를 보면 이제 1 over GM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가 된다라는 것도 이제 그 저항으로 표시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부하로 이제 여기 로드로 이제 이 다이오드가 이제 그 부하로 이제 들어가 있게 되었을 때 여기 그 증폭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소스를 우리가 쳐다봤을 때는, 여기를 쳐다봤을 때는 그 저항이 얼마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냐면 1 over GM으로 우리가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왜 그랬냐면 트랜지스터 모델에서 보면 여기 그 트랜지스터 모델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부하에 이제 그 로드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GM1에 이제 V1에 해당하는 이런 그 다이오드 커넥티드 돼 있는 그런 그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여기 그 소스 쪽에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이제 보면, 우리가 트랜지스터 모델에서 보면 T 모델이라고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스몰 시그널 모델인데 보면 여기에 이렇게 GM의 VGS가 있고 여기가 게이트라 그러면 여기에 보면 1 over GM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우리가 여기 소스고 여기가 드레인이고 이런 모델을 우리가 생각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쳐다봤을 때 저항값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이 저항은 1 over GM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스펫에서 이제 소스를 쳐다봤을 때는 저항이 이제 1 over GM으로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혼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트랜지스터 모델이 여기 게이트가 있고 여기가 소스가 있고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GM의 VGS, 여기가 드레인이고 여기가 이렇게 소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모델하고 이쪽에 있는 모델하고 이쪽 모델하고는 차이가 뭐냐 하면 이 게이트로 여기가 연결이 돼 있는 요것이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소스에서 쳐다봤을 때의 그 저항값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이제 보려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요 T 모델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모델이나 오른쪽에 있는 모델이나 똑같은 경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서 지금 모델로 보면은 이 위에는 지금 어떤 저항에 들어있는 거냐면 이 소스에서 여기 좀 부하로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러니까 소스에 V아웃의 소스에 지금 부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오드 커넥티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스몰 시그널 모델을 보면 여기서 쳐다봤을 때는 GM 1 over GM2
해당하는 그런 저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여기서 쳐다봤을 때의 저항값은 얼마냐면 1 오브 GM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T 모델을 생각을 했었죠. 여기 보면 T 모델인데 여기 보면 1 오브 GM이라는 저항이 있고 여기가 게이트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소스에서 쳐다봤을 때의 저항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 오브 GM이라는 지금 저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쳐다봤을 때의 저항. 그럼 이게 저항이 1 오브 GM 2에 해당하는 저항값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는 트랜지스터 모델은 어떻게 돼 있냐면 GM1에 R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GM1 오브 GM2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항이 이렇게 하면 1 오브 GM2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R1이라는 게 굉장히 큰 값이에요. 이 GM2분의 1에 비해서. 그러면은 결국에 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마이너스 GM1에 오버에 이거 저항값을 곱하면 GM2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테이지 개인이란 건 뭐냐면 마이너스 GM2분의 GM1. 여기서 GM2분의 1이라는 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갖고 있는 저항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 저항이 1 오브 GM2라는 게 있고 여기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모델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GM1에다가 여기 R에 해당하는 그런 스몰 시그널 모델을 갖고 있고 부하 저항으로는 1 오브 GM2에 해당하는 그런 저항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이오드를 쓴 건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보면 다이오드 우리 아까 IV 코드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었어. 여기에 트랜지스터에서 우리가 게이트와 드레인을 묶었을 때 근데 여기 동작하는 어떤 점이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의 그 등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항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 트랜지스터는 1 오브 GM2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입력 쪽에 스몰 시그널을 줬을 때 출력이란 건 뭐냐면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모스 트랜지스터에 게이트에 전압을 걸면 드레인에 어떤 전류가 흐르는 거야. GM 곱하기 VGS에 해당하는 스몰 시그널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 그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부하가 연결이 돼 있는데 1 오브 GM2라는 그런 저항이 연결돼 있다 이거지. 응?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장점이라면 이렇게 사이즈로 볼테이지 게인이 이제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GM1과 GM2에 대한 우리 수식이 있잖아. 응?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일정할 거예요. 지금 바이어스 전류는 일정하니까 여기 있는 전류나 여기 있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우리가 그 GM 값을 GM 수식이 있죠.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요. GM은 루트 2의 뮤 C 옥사이드 WL에 어떻게 됩니까? ID. 이렇게 되잖아. 드레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다 공통인 게 뭐야? 밑에 이거 GM2분의 GM 아니니까 E도 공통이고 뮤도 공통이고 다 공통이고 사이즈만 다른 거죠. ID는 왜 일정합니까?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다 쭉 흐르잖아. 그러니까 위에 트랜지스터 M2에 흐르는 전류나 M1에 흐르는 전류가 다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는 건 뭐냐면 이 사이즈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응?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전류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뭐야? 사이즈에 의해서 딱 결정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어? 그리고 공정도 같은 반도체에서 지금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하고 나는 거니까 뮤나 C옥사이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우리가 똑같이 이거 수행했듯이 이제 뭐냐면 인풋 전압을 쭉 낮은 전압부터 높은 전압까지 증가시키면 이게 지금 어떤 모드에서 동작을 할 거냐 보면 이 트랜지스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어떤 모드냐면 새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을 하지만 점진적으로 어떤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냐면 이제 리니어 모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위에 이제 이게 둘 다 이제 새츄레이션 모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이거 위에는 지금 새츄레이션 모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VIN이 VTH 정도 됐을 때는 새츄레이션이고 계속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증가를 하면 리니어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지. 응? 그래서 이제 요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 새츄레이션 모드고 여기 흐르는 전류에 대한 두 개의 수식에서 이렇게 요 이제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전압이 돼 있을 때 이제 여기 보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둘 다 새츄레이션 모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M2 트랜지스터에서의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VDD 마이너스 Vout VGS가 여기 표시되는 거죠. VGS에 마이너스 VTH에 해당하는 요 값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이 M1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는 VIN 마이너스 VTH1의 제곱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위하고 아래하고 지금 전류가 같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런 수식이 이제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인풋 전압과 Vout과의 관계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I1이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제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그 뭐야 리니어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새츄레이션에서 이제 이제 그 영역을 이제 그 우리가 좀 아까 배웠던 그 알로드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웃풋 전압에 따라 가지고 이게 리니어 모드냐 아니면 새츄레이션 모드냐 그렇게 이제 동작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변동이 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흐르는 전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전류가 굉장히 작게 되면은 여기 아웃풋 전압이 VDD에 가까운 값을 가질 거고 전류를 많이 흐르게 되면은 Vout이라는 거는 점점 내려와 가지고 이 트랜지스터는 이제 그 전압이 내려가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인풋 전압이 전류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전류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 인풋 전압이 작은 전압을 갖고 있다가 이제 전류가 제로가 되면 다시 VDD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갖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커브는 이제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여기서 이제 뭐냐면 어느 점 이상이 됐을 때 이제 리니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수식을 좀 바꿔가지고 여기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 M1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이 수식이 이제 어떤 수식이 들어가게 되냐면 리니어 모드에서의 수식 그러니까 VIM-VTH1 이 부분이 이제 이 수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니어 모드에서의
수식을 넣어가지고 다시 풀어내면은 전체적인 요 커브를 이제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A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인풋 전압이 커지면서 리니어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M1 트랜지스터가 그런 부분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죠. 음? 그래서 여기 왜 학생들이 안 오는 학생들이 있나? 어떻게 되나 지금? 누가 안 오지? 어? 이름 한번 불러볼까? 네? 어? 아, 이게 없네. 아니네. 아, 전에 좀 글 좀. 너무 이게 쉽지 않나 이거? 일단 네. 너무 치진 않는데 오늘 이런 다행이네. 어쨌든 파일 이것저것 먹었다고요. 나 빨리 도와줘. 봐봐. 뭘 어떻게 해? 그거 압축해서 올리면 되는데 이건 압축을 하는 그냥 파일 전체 다 압축해거든. 이거 맞아? 압축돼 있는 거잖아. 저 이렇게 다른 것만 한 거 같아. 들어봐봐. PCB 들어봐봐. 아니 이거는 그냥 버거 파일이 그거 한 거잖아. 그거 말고 모든 파일 다 있는 거를 이게 아니네. 왜 원래 와 운동이 아니야? 아니 거기 없다니까 버거 파일 이거를 다시 아니 이거 친구가 됐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거잖아. 야 그리고 너 학번이랑 이름 해주고 있어. 정신 나를 이거 어떻게 하고? 아니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너 원래 원본 파일을 있을 것 같아. 그걸 그걸 압축해서 우리가 너무 빼고 아니 다 전부 다. 아니야 이거 봐봐. 야너 그 자동으로 연결하는 거 해봐. 그걸로 하려고 어차피 금방. 근데 나 그걸로 배우다가 이게 이거 없는데 그거를 너 학번 이름 해서 올려. 아, 한 살만 더 어려서 중살이나 한 2학년이 안 돼. 그러면 좀만 더 멀리. 아니 지금 이거 3학년을 데려올 아닌 것 같아. 2학년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것 같아. 2년 과정 아니 1년 과정 하고 1년 더 공부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2년 과정 우리 싫었지. 아니 1년은 이제 자율적으로 공부를 이러다가 프레너만 할 줄 알고 나가겠어요. 너 혼자는 너 혼자는 뭐 쌤도 저 프레를 또 시계 만들 거 빡빡이 없어. 저 디지털 세계요. 그것도 스위치 움직여요. 그거 야너 그 스위치 이게 아까 봤어. 날짜도 어디가? 그 PCB 기판에 나. 아니 하래. 뭘 안 해? 하나도 안 해.
수정 하나를 드시죠. 뭐를 아니 형 이성민 교수님이 최소 다 해주셨어요. 아니 수요일 것도 안 해주셨는데. 수요일 것도 안 해주셨어요. 아니 그냥 설계를 안 하고. 아 설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해주셨는데. 또 쳤죠. 뭐 먹을 거야? 미가 갈래? 미가 마이너스 미가 진짜 나중에 미가 칼 때. 아니 미가 필테리가 있잖아. 불만. 야 이거 싸게 해. 뭘? 아 가져와. 자, 이해를 봐야 돼. 손 사고 지우나 어떻게 이거 어떤 건 아직 안 들어. 근데 스포츠 아니야 이거 만드는 거 없는데 나가 이거 뭐 가운데 잘하는 거 보이는 건 아니는데 사람을 쓴다니까 다 대본 진짜 대본이다. 추운가? 아니 너무 추운 것 같은데. 짜증나 같은데 추운 그래 아닌데 뭐지? 아 그. 네, 어제 다 저기 했는데. 교수님 그 응용은 됐는데 설계가 또 안 돼요. 아, 그랬네요. 그럼 또 아니 그건 네, 참.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예, 그래. 내가 어제 한다고 다 다 한다고 다 했는데. 중간중간에 여기 그래요. 그럼 내가 다시 확인하고 올게. 처음 다 돼있어요. 금요일날 중간중간에 안 돼. 아직도 그래? 네, 이거 금요일 단도체 설계 금요일. 아, 그래. 그건 내가 다시 확인하고. 그 그래? 설계 금요일이고. 형 그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과목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이제 제 경험사 이렇게 보니까 남들이 처음에 시작하기 어려운 걸 해놓는 게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그걸 한번 아직 젊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요새 또 이제 뭐이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아주 오래전 얘기죠.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처음 나와가지고 한 게 제일 먼저 한 게 뭘 만들었냐면 그 삼성 그 로고를 이렇게 생긴 거. 원래는 삼성이 이렇게 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각 회사마다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그 삼성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파란 걸에다가 삼성이라고 딱 하는 거 그걸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야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통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때 얘기가 이제 뭐 사람들 명함도 바꿔줘야 되고 뭐 다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공장 앞에 있는 문에 있는 그 로고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몇 가지 이제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세계 1위 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월드 베스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사마다 이제 그런 걸 만들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만들자 그랬는데 그때 했던 월드 베스트가 뭐였을 것 같아요. 그 오래전에
그 삼성에 나온 월드 베스트 제품이 뭐였냐면 양복 기지가 월드 베스트였대. 그래서 어디서 나는 무슨 뭐 양모를 갖다가 조금 나는 걸 갖다가 가져다가 뭐 천순과하는 그 양복질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세계 최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거는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아 우리 회사 1등 제품이야라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제 월드 베스트 그래가지고 이제 각 사별로 이제 월드 베스트를 만들자 그러는데 이제 뭐 그때 이제 하면서 지금은 많이 있지만은 그때 월드 베스트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에 나는 건 뭐냐면 그 뭐야 이 지금은 이제 그 뭐야 이 우리 동영상이라는 걸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다 직원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뭐 이제 나는 그때는 뭐 이렇게 말단 적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 그 오너 자기 생각이 전달이 안 된다고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을 다 해가지고 하나씩 줘가지고 어디 연수원에 가가지고 3, 4일 동안 그걸 듣게 하는 거야. 근데 다른 거는 이제 그 얘기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뭐였냐면 아, 이 반도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노예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을 막 도와줬잖아. 근데 이 반도체가 뭐냐면 그 노예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이게 반도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몇십 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AI 반도체나 뭐 이런 뭐로 해가지고 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그냥 막 봐버리잖아. 응? 그게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이렇게 인공지능이 가능케 한 그런 기본적인 그 반도체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로직이나 이런 뭐 그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복잡해져 있지 뭐 자율주행에도 있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걸 초석이 되는 것 그거는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회로로부터 그게 다 빌드업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그 하드웨어 오리엔티드 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몸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해보면 그게 그 뭐라나 할 수 있는 영역이 폭이 넓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여담이고 음. 그래서 하여튼간 그 뭐 새로운 걸 요새 유튜브나 이런 걸 지금 보면 뭐 영어 공부하기도 너무 쉽고 그다음에 나는 그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배운 걸 몇 번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 번역기가 난 참 좋은 줄 알았는데 구글 번역기가 근데 문더가 번역되는 거 몰랐었어요. 근데 그 이번에도 그걸 아주 써먹었습니다. 뭘 써먹었냐면 우리가 이제 장비를 이제 구매를 하는데 그 뭐야 그, 그 유명한 회사 이제 그 키사이트라고 있어요. 거기 장비를 구매를 하는데 매뉴얼이 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구매처에서 뭘 요구하냐면 한글 그 데이터 시트를 달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몇 페이지 되는 거를 그 번역하려면 골치를 써왔었는데 그거 딱 올리고 해보니까 완벽하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누가 전에 알려준 거 내가 참 그 자주 요새 써먹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이면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그 실력을 늘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이오드 커넥티드 거 보면 이제 좀 아까하고 이제 바뀌어졌던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트랜지스터를 보면 이게 반대로 돼 있잖아. 이번에는 뭐야? 핀모스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게 핀모스인 거 이해가 갑니까?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 이때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핀모스냐면 전류가 좀 위에서 아래로 오잖아. 근데 이 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스에 이렇게 이 화살표 방향이 있게 되는데 소스라는 건 뭐냐면 그 캐리어가 출발하는 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류가 스타팅 그러니까 홀들이 P모스니까 홀들이 흐를 거고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여기가 소스구나.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왜 소스냐면 N채널 모스펫은 전류가
전자로 흐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류의 방향으로 보면, 전자의 방향으로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 아래쪽에 지금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아까 같이 반대가 됐는데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뮤스 옥사이드 WL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데 차이가 다른 것이 뭐냐면 뮤P, 뮤N 뭐냐면 모빌리티란 말이야. 이게 여기는 지금 N하고 P하고 지금 모빌리티가 다르잖아요. 옥사이드는 똑같아. 두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뮤N하고 뮤P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면 뮤N이라는 건 뭐냐면 N 채널에서의 모빌리티, 그리고 뮤P라는 건 뭐냐면 P 채널에서의 모빌리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WL은 이제 위스와 랭스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어느 학생들이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지 몰라. 아, 그럼 이거 W하고 L인데 WLP로 되면은 L을 무조건 그러니까 W over L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L을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근데 L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 공정성에 이 디자인물이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요새 뭐 3나노 공정, 4나노 공정, 5나노 공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그 선폭을 갖다가 그걸 이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L이 짧아지면 또 어떻게 됐었어요? 이게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 모듈 채널 X 모듈레이션이 심해져가지고 전류가 많이 오겠지. 그러니까 아날로그 쪽에서 설계할 때는 가능하면 L이 길게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 근데 L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칩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설계자는 필요한 만큼만 이제 L을 키워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 하나 요 볼테지 게인을 요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VGS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되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수식 GM으로 이제 표시되는 것들 수식 몇 개 있었죠. 그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GM이 여기서 아까 있는 루트의 이 뮤C 옥사이드의 WL에 해가지고 여기 ID로 표시되는 요런 수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뮤C 옥사이드의 WL에 VGS-VTH 이렇게 표시되는 수식이 있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암기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야, 예, 이렇게 이제 AV가 이렇게 이제 표시된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VB라는 어떤 일정한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가 지금 드레인하고 VB라는 게이트 소스 볼테이지가 지금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뭐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 커런트 소스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요거에 대한 요거를 보면 지금 이제 내가 여기 지금 VB라는 전압을 여기 걸려 있으면 지금 보면 이 PMOS에서 보면 게이트 소스 간에는 지금 어떤 플러스 전압이 걸려가지고 아니 턴온 되는 턴오프 스트레시홀드 볼테이지 이상의 전압이 걸려 있어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요 스몰 시그널 모델로 봤을 때 여기 보면 요 위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N모스에 대해서는 이제 전류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지만 이제 P모스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RO2가 있고 그다음에 코러스의 GM, VGS에 해당하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 이제 그 트랜지스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인풋에 여기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여기 드레인 소스에 흐르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GM1에 해당하는 어떤 VGS에 해당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근데 보면 여기 드레인 소스가 되는 지금 RO2라는 어떤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의한 그런 저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M1에는 그 RO1이라는 저항이 하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병렬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티지 게인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GM1에 RO1 병렬 RO2.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류가 다 어디서 오게 되냐면 그라운드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RO1과 RO2 저항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커런 소스가 이렇게 우리가 그 트랜지스터를 커런 소스로 써가지고 그 연결을 하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가 갖고 있는 RO 값을 우리가 부하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RO1과 RO2에 해당하는 이병렬값, 이거를 보면 이 RO1이라는 건 RO2에 해당하는 이 값으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람다 ID에 해당하는 그런 람다 ID분의 RO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그 지금 보면 RO1과 이제 RO2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게 큰 값이 되니까 G의 그 RO2가 이제 더 RO1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RO2를 이제 그 무시하게 되면 결국에 남는 거는 GM1 RO1이 남게 될 거고, 그때의 개인 값은 이 정도 값을 갖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RO1과 RO2를 구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GM1에 R1, R2를 병렬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볼티지 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트랜지스터는 지금 어떤 모드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 세츄레이션 모드에 있어요. 그래서 스몰 시그널로 보면 R1이라는 그 여기 그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표시하는 요 저항과 그리고 GMVGS에 해당하는 커런 소스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 VB가 지금 일정한 여기가 신호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압 신호로 봤을 땐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커런트가 제로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스몰 시그널 모델 다시 말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GM의 VGS가 될 것이고,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RO1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하가 뭐냐면 또 RO2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VD니까 신호로 보면 그라운드라 그랬죠. 그 여기가 지금 출력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그라운드로 보면 이쪽이 있고 이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면 마이너스 GM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R1 병렬 R2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R2가 뭐 R1이나 R2가 이제 굉장히 큰데 이 R1이 어? R1 R1이 어디냐고? 네네. 여기 요 트랜지스터에서 있는 게 R1이고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요 그러니까 그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지금 요 M2에 해당하는 게 요건데,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생각해 줘야 될 게 VB라고 돼 있잖아. DC로 들어가 있는 거야. 신호가 제로잖아. 전압이 신호로 보면 이게 제로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0이니까 커런 소스가 0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끊어지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 없어 버리면 여기 RO2 하나만 남아 있는 거지. 예, 그건 이해했어. 그러면은 RO2가 있고 요 M1 트랜지스터에서 보면 GM의 VGS가 있고 R1이 있고, 그럼 결국에 보면은 RO2라는 이쪽 항하고 요 R1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액티브 로드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그 이렇게 우리가 PMOS와 NMOS가 있고 이렇게 인버터야.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위쪽에 PMOS를 달고 아래쪽에 NMOS를 달면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 뭐냐면 인풋 전압이 제로일 때는 어떻게 돼? 끊어져 있게 되겠지. 출력이, 그다음에 출력은 어떻게 돼 있냐면 Vout은 VDD가 되겠죠. 응? 그 이해갑니까? 네. 제로일 때 아웃풋이 제로 볼티지가 아니야. 제로 볼트가 아니야. VDD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입력이 제로 볼트다. 그럼 여기는 충분히 GS 간에 PMOS는 많이 걸려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M1은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전류가 다 흐르니까 다 어디냐면 여기로 해서 아웃풋 로드가 있으면 이게 그대로 턴온이 돼 있으니까 아웃풋은 VDD에 가까운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전압이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계속 VDD가 유지가 되다가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전압이 이제 이쪽으로 흐르니까 전압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게 되겠지. 여기로 이제 전압이 여기로 M1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한번 그 볼테지 게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볼테지 게인을 이제 보면 우리가 이 여기서 보면 이거 기억이 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풋 전압에 대해서 아웃풋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쯤에다 놓고 여기서 이제 한번 동작을 시켜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5V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2.5V 정도의 DC를 걸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신호를 걸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도 2.5V가 걸리고 여기도 2.5V가 걸려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보면 내가 여기 이제 스몰 시그널로 보면 모델을 보면 이렇게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이해가나? 그러니까 이 위에 거는 지금 뭐냐면 PMOS에 대한 거, 이 아래쪽은 뭐냐면 NMOS에 대한 거예요. 그 내가 여기 전압을 막 걸어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여기가 V인이라는 전압이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그라운드죠. 여기가 VDD가 왜 그라운드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야. 뭐냐면 DC는 신호가 0이야.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로 봤을 때는 그라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쪽 회로가 이렇게 스몰 시그널 특가 모델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가만히 봤더니 이 아웃풋이라는 거하고 패스가 이렇게 그라운드로 가는 이런 패스가 있고 또 이쪽을 통해 가지고 여기 그라운드로 가는 패스가 다 그라운드로 가더라 이거지. 커런트가. 그러면 GM1 V1하고 GM2 V2인데 V2라는 거 여기 보면 여기가 VIN이니까 여기 걸려 있는 전압도 VIN이고 여기 걸려 있는 전압도 VIN이지. 그러니까 전류로 보면 GM1 플러스 GM2의 VIN 이렇게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나요? 여기 왜 그랬냐면 여기가 지금 VIN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가 여기 보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VIN 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VIN.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란 건 뭐냐면 GM1 곱하기 VIN 그리고 또 여기서 GM2 곱하기 VIN으로 두 개의 커런트 소스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묶어놓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출력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 그라운드로 가는데 RO2라는 거로 해서 그라운드로 가고 RO1이라는 거로 해서 그라운드로 가니까 RO1과 RO2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RO1 병렬, RO2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델에서 아웃풋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바로 알 수 있죠. 여기 전류가 이만큼 흐르고 이 전류가 어디냐?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니까 게인이란 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여기 커런트 흐르는 전류에다가 저항값을 곱한 것만큼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되는 거 확실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 다시 말하면 여기 전압이 올라가면 여기 전압은 떨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제 사인 8을 이렇게 조그만 신호를 줬다라고 했을 때 여기 출력으로 나오는 거는 거꾸로 반대로 된다. 그러니까 사인이 들어가면 여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로드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워 서플라이라고 우리가 이제 DC 전원을 공급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댑터 우리 보잖아요. 우리 핸드폰에서 충전하는 어댑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몇 볼트입니까? 몇 볼트일까? 하여튼 그 그렇죠. 5볼트에 2A, 뭐 10W 뭐 이렇게. 근데 그 DC라고는 하는데 그럼 그게 깨끗한 DC냐? 어떻게 생각해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는 거 뭐냐면 그 전압원에 노이즈가 껴있냐 안 껴있냐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터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 배터리는 정말 깨끗해요. 그냥 그 전류 용량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깨끗한 전류야. 노이즈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전원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공기 중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다 이게 몇 헐츠짜리 전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60H짜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60H에 해당하는 뭐 120Hz 뭐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DC 전원이 보면 그 완벽하지가 않더라. 만들어 놓고 보면 막 그 뭐라 하나 우리 정유회로를 배웠나 어떻게 되나? 정유회로 다 배웠죠. 정유기 가열을 거치면 울퉁불퉁하잖아. 그러니까 전압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일정하지 못해. 그래서 그걸 평화회로라고 하는 필터를 써가지고 일정하게 만들어주려고 하죠. 필터 기억이 남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전원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오는 게 뭐 220V AC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다이오드를 거치면 여기에서 실제로 이렇게 저이지만 다이오드를 거쳐서 부하를 잡아보면 여기 나오는 게 어떻게 되냐면 220의 플러스 인도값만 이렇게 저기가 그 전압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 주려고 여기다 뭘 다르냐면 캐패시터를 하나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약간의 노이즈가 껴 있는데, 근데 이제 회로를 했을 때도 여기 보면 그 어떤 회로를 우리가 동작을 시키는데 이 supply sensitivity라는 게 뭐냐면 VDD라는 전압이 들어가는데 얘가 일정하지가 않고 노이즈가 껴가지고 막 늘었다 줄었다 한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게 얼마만큼 영향을 줄 거냐. VDD에서 여기서 됐을 때 Vout이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압이 올라가면 출력 전압도 같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번엔. 예를 들어서 여기 전압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그 R5가 아니라 R2라는 그 모듈레이션이 없다라고 하면 일정할 거야. 채널 X 모듈레이션이 없다라고 하면 일정할 거야. 근데 이 채널 X 모듈레이션에 의한 R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VDD에 대해서 Vout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VDD분의 Vout이란 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한번 이걸 그려보면 여기 보면 GM의 VGS라는 전류가 이렇게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O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O1이 이렇게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여기 보면 어떤 신호를 줬을 때 VDD분의 여기서 나오는 Vout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GM2가 되겠죠. GM2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전류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잠깐만 이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VDD에서 VB만큼 뺀 것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전압이 증가를 할 때 전압이 증가를 하면 여기 이제 흐르는 전류가 여기 전압이 증가를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증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어떤 IX라는 전압을 두고 여기 어떤 VX라고 여기 줬을 때 여기 그러니까 VX라는 것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VX라는 거는 여기 걸려 있는 전압 그러니까 RO2에서 아니 IX에서 이걸 GM2 VX를 빼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IX에서 GM2 VX를 뺀 값만큼 전류가 RO2에 흐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그 전류가 어떻게 다 흐르냐면 그 다음에 플러스 RO1에 IX가 이렇게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VDD분의 Vout이라는 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Vout이라는 거는 IX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전류가 IX라는 전류가 RO1에 다 흐르게 되니까 IX 곱하기 RO1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VX라는 걸 여기서 요걸 이제 구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 이제 VX를 다시 구해보면 VX는 1 플러스 GM2 RO2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그거는 이걸 GM2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뭐가 남냐면 그거는 IX에 대해서 RO1 플러스 RO2 이렇게 남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VX라는 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VX는 1 플러스 GM2의 RO2분의 RO1 플러스 RO2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곱하기 이제 IX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Vout이라는 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Vout은 어떻게 돼요? IX 곱하기 RO1에 해당하는 값이 되죠. 그러면은 VX분의 Vout을 구한다 그러면은 요거 전체분의 요거를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VX분의 Vout이란 거는
IXRO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이제 쓰시면 1 플러스 GM2RO2에 RO1 플러스 RO2에 곱하기 IX가 되겠지. 그럼 IX를 지워주고 나면 RO1 플러스 RO2분의 1 플러스 GM2RO2 요 수식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요 수식이랑 요거는 지금 뭐냐면 바로 이제 요 수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이해 갑니까? 어? 그러니까 이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여기 그냥 이제 DC가 그 전압이 그러니까 바이어스니까 하나도 전압이 안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그 VX라는 전압이 이제 여기서 전압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 해봐. VGD가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그대로 다 걸려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러면은 여기는 그럼 변할 거냐? M1 트랜지스터는 변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VB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변하는 건 뭐만 바뀌냐면 M2가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대로 한번 수식을 해보면 여기 보면 GM1 곱하기 VIR 이게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는 DC를 지금 일정하니까. 그래서 요거만 이제 우리가 위에 항을 보고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보면 VX를 여기 이제 걸었어요. 이런 것도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가지고 출력전압으로 구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좀 그냥 간단히 이렇게 계산해 봤었는데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여기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GM1에 VX에 해당하는 전류가 여기서 증가하고 내 병렬로 R2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밑에 또 R1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해서 여기가 전압이 좀 늘었다 줄었다고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IX라는 게 어떤 항이냐? 어떻게 표시되냐?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여기 흐르는 전류가 GM2에 대해서 VX만큼 여기 전류가 흐르더라. 근데 그 내가 IX라는 전류를 가져오라자고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로 오는 건 이쪽 걸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를 IX에서 GM2VX를 빼가지고 R2를 곱하면 여기 이제 곱한 거에다가 여기서 전압에다가 또 뭐예요? 이 I가 다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 거야?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게 지금 IX라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R1에 또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걸리는 전압은 IX 곱하기 R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X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V아웃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I가 흘러가지고 여기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I 곱하기 IX 곱하기 R로 하면 V아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VX하고 이제 V아웃을 쭉 구해가지고 수식으로 표시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 수식이더라 이거지. 응? 됐어요? 한번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그거 같아. 이 스몰 시그널 모델은 다 알고 있어. GMM, VGS의 커런트 RO가 채널 X 모듈레이션에 대한 R 값이 병렬 연결에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밑에 거에는 없단 말이지. 왜 없냐면 VB를 여기 콘스턴트 잡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신호가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지. 단지 여기 전압이 서프라이 센시티비티니까 VDD의 전압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할 때 출력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걸 이제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어? 이거는 시험에 낼게요. 다시 이제 금요일날 다시 시험 관련해서는 얘기할 텐데 너무 어려운가? 아니 이거 계산하는 거로 내야 되겠지만 수식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이건 나중에 또 금요일날 다시 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위에 있는 트랜지스터가 트라이오드 리전이다. 그러면 트라이오드는 우리가 알고 있지. 트랜지스터가 동작할 때 어떻게 동작한다 그랬어요? 저항처럼 동작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M2라는 트랜지스터를 우리는 R2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지. 얘가 트랜지스터가 어디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쯤인 거예요, 여기쯤. 저항처럼 동작하는 거.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이거 전압을 여기 전압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게이트 소스는 그 게이트 소스 전압이 커지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쪽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동작은 그냥 이렇게 이거 저항이구나. 이 저항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했었죠. 기억이 납니까? 여기서의 우리 식이 있었고 이쪽에서의 식이 있었고 두 가지 영역이 있었어. 그러니까 리니어 모드에서의 우리가 IV 특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츄레이션일 때의 IV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식으로부터 보면 뮤 아론2라는 게 뮤스 옥사이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수식이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 리니어 리전에서 다시 한번 써보면 뮤 C옥사이드의 WL에 어떻게 되죠? VGS VTH의 어떻게 되나 이게 VDS의 마이너스 2분의 1 VDS의 제곱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 있었잖아. 응? 그래서 이제 VDS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 이거를 무시할 수 있고 이때의 저항값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앞에 있는 거분의 1 이렇게 표시가 됐었잖아.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요게 지금 그 수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VGS 마이너스 VTH 그러니까 VGS 여기서 여기 값에 해당하는 거 게이트에서 소스에 걸리는 전압 VDD에서 VB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이 들어간 이유는 왜 들어갔지? P채널 모스펫은 그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P채널 모스펫은 P 모스펫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P채널 모습에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N이 있었고 여기 P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에 홀드를 다 끌어오게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 전압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야지 이게 지금 턴온이 채널이 형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P 채널에 스레시홀드 볼티지. 그래서 절대값이 붙었어. N 채널이면은 그 플러스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P 채널에서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면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식이 표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또 복잡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VTHP 그래서 절대값으로 그걸 만드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볼테이지 게인이라는 건 딱 보면 이거 수식이 이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GMIN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 트랜지스터에서 갖고 있는 스몰 시그널 모델 커런트가 얼마가 유도가 되냐면 VGS만큼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R1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 뭐냐 여기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해서 R1이 있을 거예요. 근데 R1하고 R12하고 어느 게 더 크냐면 R1이 훨씬 크기 때문에 무시해 준 거지 지금. 응? 이해 갑니까? R1의 병렬 R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저항이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이 R1을 무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병렬이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돼 있어요. R2하고 R5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값이야. 그럼 큰 거는 병렬에서는 무시할 수가 있잖아.
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혹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 예. 그 다음에 그 코먼 소스 지금 그러니까 소스에 있는데 이제 아래쪽에 저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소스 쪽에 저항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응? 근데 여기 소스가 이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마이너스 GM만 곱하기 RD인 걸 다 바로 알았었지. 근데 RS라는 소스 쪽에 저항이 있게 돼. 그럼 개인이 떨어질까 아니면 증가를 할까? 줄어들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아니면 커질까? 이 경우에 소스 쪽에 저항이 있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중간 개인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내가 여기 이제 동열로 여기 만약에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신호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여기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신호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넣어주는데 이게 다 여기 게이트 소스에 걸리는 게 아니고 일부는 여기 걸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큰 걸 이렇게 넣어줘도 여기 게이트 소스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들어가는 거 빼고 더 조그마한 전압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늘어날까? 신호가 줄어든 신호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작아지겠지. RS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작아질까? 한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내가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 미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놨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VIN이라는 건 뭐냐면 VIN이라는 거는 VGS 여기 걸려 있는 전압이 있을 거고, 플러스 그다음에 ID RS에 해당하는 이런 전압이 걸리더라. 어? 근데 여기 Vout이라는 건 이제 뭔가를 보면 Vout이라는 건 Vout이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GM1에 VGS에 그다음에 뭐 R로는 우리 무시합시다. 그러면 RD에 해당하는 이런 Vout이 갖고 있어. 어? 그러면은 여기 ID 여기 VGS 플러스 ID RS인데 여기 있는 거 ID라는 거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VGS의 ID는 어떻게 표시가 돼요? ID라는 거는 GM1에 VGS에 RS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VIN 분의 Vout을 한번 써봅시다. VIN 분의 Vout을 그대로 써놓고 보면 요거를 이제 앞으로 끄집어내면 VGS는 이제 공통으로 들어있고 1 플러스 GM1 RS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Vout이란 건 마이너스 GM1에 RD에 곱하기 VGS예요. 그럼 VGS 지워놓고 나면 1 플러스 GM-RS분의 마이너스 GM1 RD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RS가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식을 보면 이게 제로면은 마이너스 GM-RD 우리 바로 알았었잖아. 근데 GM1이 이제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GM1 RS에 해당하는 게 분모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밑에 RS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해가지고 만약에 RS 값이 무지무지하게 크다라고 하면 개인이 어떻게 될까?
응? 이게 엄청 높게. 그럼 이거 일을 무시하고 나면 RS분의 RD만큼 개인이 나오겠지. 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렇게 보면 RD에 해당하는 저항이 있고 여기 이제 스몰 시그널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고 커런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게이트가 있고 GM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S가 있잖아. 그럼 여기 내가 VIN이라는 걸 넣어줬어. 그럼 이게 무지무지하게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아웃풋이라고 하는 전압은 여기가 지금 아웃풋이죠. 어?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는 쭉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뭐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I라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출력 전압은 Vout은 마이너스 I 곱하기 RD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지.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 VI는 RS분의 여기 흐르는 전류라는 건 뭐냐? I 곱하기 RS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S분의 RD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알 수 있어. 아주 극한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소스 쪽에 저항이 있게 되면 게인이라는 거는 1 플러스 GM RS에 해당하는 요항이 하나가 더 들어간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게이트 소스 간에 내가 인풋을 걸어줘도 이게 다 게이트 소스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인풋과 그라운드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래서 여기 걸려 들어가는 전압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게 게인이 줄어드는 형태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쭉 표시가 돼 있어요. 이제 알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너무 쉬운 얘기야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지금 뭐야 그 그러니까 굉장히 커졌을 때는 이제 RS분의 VIN만큼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건 아까 우리가 T 모델을 가지고도 이제 설명을 했던 그 내용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마우스가요. 여기 보면 이제 T 모델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이제 써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있고 GM의 VGS고 게이트를 이렇게 뽑아낸다 그러면 여기 와노브 GM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RS가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 이제 RD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라운드가 있어. 그럼 여기 내가 여기 전압을 쭉 증가를 시키면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라는 거 RS분의 델타 VIN만큼 흐르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거야. 아니 T 모델에서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거야. 그 모델에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이 GMVGS라는 게 커런트가 이게 뭐냐면 내가 게이트 소스 간에 걸려 있는 전압 여기 VGS라고 여기 걸어놓으면 이 GM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전류에 VGS가 걸려 있을 때 흐르는 전류는 GMVGS야.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이 전류가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냐면 밑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가. 응? 그러니까 이 T 모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도 이쪽으로 전류는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T 모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GM의 VGS였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게이트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게이트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럼 여기 뭐 게이트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걸 똑같이 표시한 게 지금 요 T 모델이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게이트 전압을 얼마를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직렬로 연결돼 있어. 그런데 이 RS가 굉장히 커졌을 때는 보면 GM을 무시하고 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라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RS분의 VIN에 해당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꼭 여기 델타 Id라는 건 내가 넣어줬을 때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RS분의 VIN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걸 이제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벌크에 의한 효과를 고려했을 때도 이제 여기 보면 여기 RO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이걸 우린 그 벌크 이펙트를 이제 생각하지 말고 RO에 의한 효과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보면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1 플러스 GMB 생각하지 말고 RS에 이제 여기 이제 RO 값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VIN에 대해서 출력 전압을 계산해 보면 바로 이제 이런 수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VIN이란 거는 여기 걸려 있는 전압 더하기 여기 걸려 있는 RS에 걸려 있는 전압의 합으로 표시가 되고 출력 전압이란 거는 Iout이란 거는 GMV 안에서 이 R를 통해서 가격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R 값을 고려하면 그 인풋에 대한 이제 Iout은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RS 플러스 1 그러니까 GM가 여기서 이제 인풋으로 줬을 때 아웃풋에서의 그 전류가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VIN분의 VIout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가 수식적으로 보면 인풋 전압이라는 거는 여기 걸려 있는 게이트 소스 간에 걸려 있는 전압 V1에 IO의 RS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이 돼주는 전류 I라는 거는 이게 전체를 다 들어가 가지고 이쪽으로 다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란 여기 걸려 있는 전압이라는 거는 I 아웃에서 빼주는 거죠. 뭐냐면 마이너스 GM V1을 빼줘 가지고 여기 RO에 걸리는 전압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걸 쭉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이제 V인분의 I 아웃은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도 이제 보면 RS가 없었을 때는 GM의 VGS만큼 전류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1 플러스 GM RS 그러니까 이 소스 쪽의 저항에 의해서 요 분모에 해당하는 요 값이 이제 추가가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죠.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해서 다음에 이제 코먼 그레인하고 코먼 게이트하고 쭉 해서 간단히 해가지고 하여튼 뭐 3장은 다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시험 문제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참 안 오는 학생이 누군가 내가 이거 좀 출석 한번 부를게요. 이거 네. 이거 시간 때문에 안 불렀는데 이거 체크하면서 잠깐만 운용 설계가 이런가? 예, 한번 불러볼게요. 내 이름을 좀 잘 못 부를지도 모르는데 가상훈, 김동민,
문성현, 이형진, 정솔, 최동주, 예. 김정호. 코로나 친구인가? 중으로 듣고 있잖아. 그래요? 그다음에 조용성, 그다음에 황우진, 강민석 결석 안 했었는데 안 왔나? 예? 한영웅, 그다음에 김범준, 예. 예, 김혁진, 네. 예, 조정민, 네. 예, 최진산, 네. 최희성, 네. 네, 김효진 안 왔나 오늘? 예, 한성현, 예, 수고들 했습니다. 예, 그럼 금요일 날 만나고 시험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는 거로 합시다. 수요일 날, 예. 응용은 월요일 날 보는 거로. 예. 월요일 날 오후에. 화요일. 화요일 날, 미안해. 화요일 날 오후에. 예. 이거. 오후에 보는 게 낫겠지. 오전엔 수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오늘 네. 야, 이게 있지? 이런 것 요령인데 여기 혹시 여기 뭐가 빠진 것 같아? 그 무슨 어떤 과제인지를 받아봤어. 그치? 여기 보면 날짜가 있어야 되잖아. 날짜. 그러나 데이트. 예. 그다음에 과제명. 아, 그다음에 또 뭐가 빠졌어? 날짜 과제면. 내가 한 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이게 과목명. 예. 과목명.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이걸 해줘야지. 대신 이렇게 놓으면은